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4 수능 대비 고3 전국 학력평가 전국 연합학력평가 수능 한국사 해설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신진호입니다. 수능 한국사는 사실은 이제 여러분들이 한 번 정도만 딱 공부를 해 놓으면은 이제 1년 내내 굉장히 편하게 갈 수 있는 과목일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필수라는 부담감이 조금은 작용할 수도 있지만은 조금은 그래도 여러분들 여유롭게 가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 들고요. 특히 작년 수능 사례에서 보면은 이제 뭐 고려대를 갈 수 있는 친구라도 한국사에서 최저를 못 맞춰서 떨어지는 친구들도 있어 간혹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사 절대 게을리 하시지는 마시고요. 한 번 할 거 그냥 빡 해놓고 끝내자 라는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제 이후 커리큘럼에 이제 한국사 뭐 10시간 단기 완성, 뭐 5시간 단기 완성 이런 식으로 단기 완성 강의들을 만들어서 올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그거 보시고 단기 완성으로 한번 쫙 정리하신 다음에 수능 시험장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시작인 우리는 3월 모의고사를 지금부터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3월 모의고사 총평을 간단하게 해드리자면요. 약간 그렇게 어렵진 않았어요, 사실은. 한국사의 수준이 그렇게 어렵진 않았어요. 다만 조금 안 보이던 주제들이 가끔씩 등장을 해서 뭐 대표적으로 원효 의상 문제나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다 알고 있어야 하는 내용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평가원 단위에서는 이제 정근대사 6문제, 근현대사 14문제 정도의 약간의 조금 더 그래도 정근대사 조금 더 하려는 비율이 있었는데 이번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딱 5대 15, 즉 1대 3의 비율이죠. 정근대사 1과 근현대사 3의 비율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점을 조금 유의하셔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가볍게 1번 문제부터 빨리 가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한국사 해설 그렇게 길게 시간 쓰는 거 싫어하실 것 같아서 빠르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선생님, 자, 가시대 생활 모습입니다. 연천 전공리 유적을 얘기하고 있고요. 주먹토끼가 발견돼, 뭐, 아슈리안형 주먹토끼다, 막 얘기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뭐, 르발루아 기법으로 만들어졌니, 뭐, 그런 얘기도 합니다. 하긴 하는데, 그게 다 중요한 거 아니고요. 결국은 주먹토끼 나왔다라는 거잖아. 그 무슨 시대야? 구석기 시대겠죠. 구석기 시대에 대한 설명 가봅시다. 정답 몇 번으로 갈까요? 그렇죠. 정답은 5번이죠. 무리 생활을 아니 무리를 지어서 이동 생활을 했다. 왜냐? 수렵과 채집, 어로를 하면서 그들은 살았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상평통보를 주조했던 거는 조선시대 정조 때고요. 자, 팔만대장경을 조판한 거는 고려 중기 때인데 최씨 정권, 최씨 무신 정권에 최우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대몽항쟁을 하면서 좀 이제 민족적으로 하나 단결될 수 있는 마음 그런 것들 생각하면서 이제 조판하러 얘기했었고요. 자, 비파형 덤검은 청동기 시대고 철제 농기구 사용은 철기 시대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 보시면 되겠고요. 자, 2번 문제 가겠습니다. 보니까요. 자, 원효, 어머, 색깔 바꿀게요. 자, 원효 나왔고요. 나무 아미타불. 원효의 아미타 신앙이라고 하거든요. 나무 아미타불이라고 얘기하면은 극락에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뭐 아미타 신앙, 그다음에 일심사상. 그래서 네 마음 먹기 달려 있다. 일체 유심조. 내가 생각하기에 따라 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상대사 같은 경우는 관음보살. 그래서 관음신앙 얘기하죠. 뭐 일즉다 다즉의 그런 얘기도 하지만 결국 우리가 거기서 중요한 건 아니고 결국은 뭐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은 둘 다 신라 통일신라 시대 때에 통일신라라는 나라에서 불교를 대중화시켰다는 거. 그게 포인트입니다. 우리 수능 한국사에서는요. 자, 그러면은 정답 몇 번으로 갈까요? 정답은 2번으로 가면 되겠죠. 뭐 고대의 천신신앙이라면은 뭐 샤머니즘이나 토테미즘, 애니미즘 이런 거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이제 하늘이라는 하늘관, 뭐 그렇게 나중에 천하관으로도 이어질 수는 있을 것 같긴 해요. 자, 고구려의 도교 장려책은 연개소문의 도교 장려책과 관련해서 생각하시면 되는 부분들도 있고요. 또는 이제 관련된 유물, 유적으로서는 이제 뭐 강서대묘의 천하도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여기 뭐 이제 뭐 북현무, 남주정 뭐 이런 그림들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도교에서 상징하는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고요. 자, 고려말 성리학의 수용은 안향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들어오게 됩니다. 조선 후기 세문화의 경향은 아무래도 우리가 아는 그렇죠. 서민 문화를 중심으로.
그래서 뭐 판소리, 탈춤이라든지 뭐 사설, 시조 그런 것들이 등장하죠. 넘어갑니다. 3번 문제 가겠습니다. 자, 윤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사실 여러분들 몰라도 됩니다. 하지만 보도록 할게요. 자, 금이 전성기를 맞았대요. 그러면 최소 12세기여야 된다. 12세기 중반? 중반은 아니고 12세기 초라고 하셔도 될 것 같기는 해요. 우리나라의 신하로 삼으려 하는데 군신 관계를 요구했다라는 거네. 금나라가. 그때 이때 이 권신이 임금의 명을 제멋대로 정할 신하를 칭한 이 권신 누구예요? 이자겸이죠. 아, 그럼 지금 이게 자체가 1126년 고 이전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1126년에는 이제 이자겸의 난이 일어나는 거고요. 그럼 아울러 35년도에는 묘청의 성형천도 운동까지 잠깐 이제 언급을 좀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연도 한번 갈까요? 매소정 전투 676년이고요. 발해 멸망이 926년입니다. 귀주대첩은 1019년, 강화도 천도는 여기선 1231년, 그리고 공민왕측위는 이제 1200년대 후반, 13세기 후반이라고 할게요. 위화도 해군 1388년. 그래서 정답은 어디 들어가요? 여기 들어가죠. 여기 보시면 되겠습니다. 3번 넘어가고요. 4번 문제 갑니다. 자, 곽재우, 김시민. 자, 김시민의 진주대첩. 곽재우라는 사람은 이제 의병장이었죠. 의병장. 잠시만요. 네. 제가 지금 이거를 끼고 계속 강의를 촬영하고 있어서 네, 가겠습니다. 어쨌든 이 전쟁 뭐예요? 임진왜란이죠. 1592년부터 98년까지의 임진왜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선지 가보도록 하죠. 정답 몇 번입니까? 정답은요, 그렇죠, 4번. 이렇게 이순신 장군 가시면 되겠고요. 자, 삼전도에 상복하는 인조는 병자호란 뜻입니다. 1636. 을지문덕 같은 경우는 살수대첩이었죠. 612년이었고요. 자, 서희의 외교단판이 이제 993년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냥 요거는 고려와 요 사이에 이제 1차 전쟁? 전쟁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외교 전쟁이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자, 처인성에서 적장을 살살하는 김윤후, 요건 이제 한 1232년 정도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몽골의 침입에 대해서 요거에 대해서 했고요. 이때의 적장이 누구였습니까? 살리타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알겠습니까? 넘어갈게요. 5번 문제입니다. 밑줄친 정변이 무엇일까요? 자, 우편 업무를 담당한 우정총국의 총판이었던 홍영식이라는 자는요, 우리가 알기로 급진개합하였습니다. 김옥균, 홍영식, 박영효 이런 사람들요. 그래서 요 개국 축하연에서 김옥균 등과 함께 정변을 일으켰어요. 무슨 정변입니까? 갑신정변이었죠. 왜 일어났습니까? 개혁하려고 하는데 안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개혁정강 14개조라는 거를 4개 반포를 하죠. 네. 개혁정강 14개조. 자, 비변사가 설치되는 계기는요, 사실은 이제, 삼포외란이라고 해서 1510년에 이제 일본이 또 계속 들어와서 했던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임시기구로 설치가 되었고요. 1555년 조선 명종 때 을묘외변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이 비변사라고 하는 기구가 상설기구화가 되고 이후 두 차례 양난을 거치면서 핵심 기구로서 성장하게 됩니다. 어제는 정답은 여기 2번 되겠고요. 자, 김부식이 이끄는 광군에 의해 진압된 게 아까 얘기했던 1135년에 있었던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 생각하시면 됩니다.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 자, 4번. 평안도 지방의 차별에 반발하여 일어난 사건을 우리는 기억납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홍경래의 난 1811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약간 평안도 지방이라는 표현보다는 서북 지방에 대한 차별이라는 표현을 더 많이 쓰기도 합니다. 자, 5번. 훈구와 사림의 대립으로 발생한 거 뭡니까? 붕당 정치죠. 그래서 잠깐 붕당 정치 정리하자면은 동인과 서인으로 나뉘죠. 동인이 여기는 이제 신진 세력들, 여기가 이제 보수 구 세력들. 그래서 나뉘어서
광해군파인 북인과 남인으로 나뉩니다. 하지만 이 서인 출신이었던 이제 서인들을 중심으로 한 인조 반정이 발생하고요. 광해군 쫓겨나고요. 그 뒤로 이들이 대치하는 상황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1번 예송 논쟁이라는 사건이 있었고요. 2번 세 차례 뭐 경신왕국, 기사왕국, 갑술왕국 했으면 이제 경기, 갑 해가지고 한국정쟁이라고 하는 숙종 때 일이었죠. 그리고 이제 현종 때. 그리고 그 결과 어쨌든 이 한국을 통해서 누가 힘이 커져요? 서인의 힘이 커지거든요. 그게 나중에 이제 노론과 또 소론으로 나뉘고요. 이 노론이 다시 또 이제 뭐 시파와 벽파로 나뉘게 되고요. 영종조 때 가게 되면은. 그래서 이제 뭐 영종조 때 되면은 사실은 이제 뭐 탕평정치라는 게 또 나오고요. 분당정치에서. 이후에 이제 19세기로 가면은 세도정치. 순헌철 해가지고 안동 김씨와 풍량조 씨의 세도 정치기로 이어지는 요 루트. 그리고 이 훈구 세력과 살림 세력의 대립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게 바로 네 차례의 사화죠. 언제입니까? 그렇죠. 무오사화, 갑자사화, 김효사화, 을사사화. 무오사화는요. 네, 그렇지. 바로 주초이왕이 아니라 미안해요. 김일손이라고 하는 자의 사초. 사초가 뭐냐면 역사를 기록하는 첫 번째 초판 이제 나오는 거 사초라고 하는데 여기에 김일손의 스승이었던 김종직의 조의제문이라는 글을 써서 문제가 되었다라는 거였고요. 갑자사는 이제 패비윤씨 사사사건, 연산군의 친모였던 패비윤씨의 사사사건을 다룬 내용이었고요. 그것 때문에 훈구파, 살인파 모두 다 좀 많이 제거되었다라는 거. 김효사는 이제 주초위왕이라는 터무니없는 것 때문에 조광조가 나가게 됐고요. 을사사화 때는 명종 때 외척들의 대립이었죠. 대윤과 소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6번 문제 갈게요. 6번 문제를 보니까요. 자신의 아버지인 사도세자의 무덤. 그럼 이 가는 누구예요? 정조죠. 물론 그 외에 여러 가지 인트도 있습니다. 수원하성 건설했고요. 장윤용 설치했고요. 규장각 육성했어요. 그리고 특히 이 규장각 검서관으로서 서얼들을 등용합니다. 왜냐? 사실 그 이전에 이 중인들의 소청운동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왜 우리를 차별하냐? 그랬던 게 있었잖아. 그래서 그걸 이제 서얼들을 등용을 했더라라는 겁니다. 어쨌든 우리는 정조 찾으면 되겠습니다. 정답은요? 그렇지. 탕평정치. 영조와 정조 때 모두 탕평정치 했다라는 거죠. 자, 과거제를 도입한 거는요. 고려 광종 때고요. 쌍기라고 하는 자가 와서 요거를 이제 도입하게 됩니다. 자, 이후에는 이제 지공거라고 하는 직위까지 맡게 되죠. 쌍기라는 자가. 지공거는 이제 뭐 출제하는 이제 요즘에 평가원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하랑도를 개편했던 거는 진흥왕이었고요. 기존에 이제 원시 조직이었던 원하를 갖다가 어떻게 바꾸냐? 국가적 조직으로서 개편을 하게 됩니다. 자, 훈민정음 반포한 거는 누구나 다 알죠? 누굽니까? 세종 대왕이고요. 1443년. 자, 노비안건법은요. 고려시대 광종이고요. 항상 1번과 단골로 이렇게 나오던 세트였죠. 기억합니까?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문제입니다. 고창이네요. 고창 뭐 이제 고인돌도 있고 동학농민운동도 있는데 자, 뭐 황토현 전투, 전주하야, 패전개혁안 12개조였고요. 직강소 우금치 전투는 이제 공주였죠. 여기가 이제 무장봉기 지역이고 전봉준이라고 하는 녹두장군이라 부르는 전봉준이라는 사람이 나왔고 제폭구민, 보구간민, 백성이 곧 하늘입니다. 뭐 이런 거 나오고 있죠. 결론은 뭡니까 이거? 지금 무슨 운동이에요? 그렇지. 이거는 1894년 동학농민운동입니다. 뭐 인내천 사상이라든지 뭐 시천주 뭐 등등등 뭐 오심즉 여심 등등이에요. 어쨌든 이런 것들이 있긴 하지만 동학농민운동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 결과 동학농민운동이 끼친 영향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묻는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정답 몇 번으로 가요? 그렇지. 가보기에 영향을 끼쳤다. 왜? 요 동학농민운동이 있던 시기에 94년, 95년에 또 생각해보면 청일전쟁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여기서 했던 이 회전개혁안 12개조가 이후에 이제 뭐 갑신정부에서 얘기했던 개혁정강 14개조 그거 맞물리면서 이제 갑오개혁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자, 대한매일신보의 지원을 받은 거는 국채보상운동입니다. 대구에서 있었고요. 1907년이었지. 여러분들이 항상 헷갈려하는 게 이거랑 이제 물산장려운동 그리고 많이 비교돼서 출제도 되고 있고요. 요거는 어디예요? 평양 1920년 뭐 내 살림 내 것으로 조선 사람 뭐 내 살림 내 것으로 조선 사람 조선 것으로 라는 구호가 있었습니다. 자, 치안유지법에 의해 탄압받았던 건 주로 이제 사회주의 독립운동가들이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배경으로 해서 1926년에 정우회 선언이라는 걸 내게 되고요. 1927년에 비타협적 민족주의자들과 사회주의 독립운동가들이 함께 신간회라고 하는 단체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29년도에 광주 학생 항일운동의 진상조사단을 파견하기도 하지만요. 뭐 이유 등등 여러 사건으로 인해서 결국 와해되는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자, 을미사병과 단발령에 반발해서 나온 거는요. 1895년 을미의병입니다. 그리고 조선 형평사를 중심으로 전개된 것은 형평운동이라고 하는 거고요. 주로 진주 지역에서 있었고 1920년대, 23년, 24년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 8번 문제 가겠습니다. 키워드 갈게요. 양원수, 종족산성, 병인윤회 강원도 침략. 자, 갑니다. 양원수의 종족산성, 또 그 다음에 한성군의 문수산성. 요거는 둘 다 병인양요고요. 어제연, 수작이, 어제연, 광성보, 수작이 하면은 신미양요죠. 그럼 병인양요에 대한 설명. 그럼 병인양요 때 들어왔던 이 외적은 누구예요? 프랑스 애들이죠. 그러면 프랑스 내용 찾아봅시다. 자, 거문도를 점령한 거는요, 영국입니다. 영국의 불법 점령이었죠. 운요 사건을 일으킨 거는 일본이었고요. 저정도조차 요구를 했던 건 러시아였습니다. 당시 러시아는 크림 전쟁에서 패배한 이후에 부동항을 찾기 위해서 계속 남하 정책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자, 외교 장악 도sol이 나타냈다. 정답은 4번 되겠죠. 병인 양요 때 당시 얘기고요. 뭐 금강 채굴권 같은 경우는 보통은 이제 러시아나 또는 미국이 많이 가져가는 그런 주제다. 그래서 사실 근데 운산 금강 채굴권은 누가 가져왔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어. 다만 금강 채굴권 죄송해요. 자, 금강 채굴권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나왔다면은 이건 러시아 아니면 미국의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자, 9번 문제 갑니다. 짐은 여러 차례 사용하였으나 끝내 거절할 수 없어. 금년 10월 10일 황군에서 하늘 재산을 지내고 황제 자리에 오르고 대한제국이라는 게 나오고요. 광무원년이다. 그럼 요게 지금 1897년이고요. 광무개혁 동시에 이제 대한제국 선포인데요. 자, 이 배경. 자, 95년도에 을미사변 있었고요. 그리고 96년에 아관 파천하고요. 그리고 이제 97년도에 대한제국 이렇게 형성되는 거예요. 그럼 요 시기에 같이 하는 게 바로 이제 독립협회 이 항상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이렇게 1번 가시면 되는 거예요. 독립신문. 항상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이제 관민공동회, 만민공동회 계속 열리는 거고요. 자, 원산 총파업은 1920년대인데요. 당시 이제 원산에 보면 라이팅선 석유회사라고 하는 회사에서 이제 돈을 좀 짜게 해주고 막 일시키고 그래서 결국은 총파업이 일어났고요. 그 결과 뭐 임금탈이 생겼다라고 하죠. 자, 화백회의는 신라에서 있었던 귀족회의고요. 특히 만장일치제였다라는 거 포인트입니다. 자, 집현전에서 경전 연구하는 거는 세종대왕 때 얘기고요. 별기군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자, 통리기무화문이 들어서면서 그 이후에 요게 1880년에 만들어지는데요. 이후 81년도에 들어옵니다. 하지만 요거에 대한 구식군인과 별기군과의 차별을 막 하면서 결국 82년도에 이모군란이 일어나게 되죠. 그거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10번 문제 가겠습니다. 구백동화 무효에 관한 고시. 이거 뭐예요? 지금 화폐정리 사업 얘기하는 거죠. 특히 이제 1차 한일협약, 1904년에 1차 한일협약 이후에 고문정치라고 하는 것을 시작하게 되면서 들어왔던 재정고문, 바로 메가타라는 자가 시행했던 사업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이렇게 바로 5번 가면 되고요. 암태도 수작쟁이. 생각해봐. 왜 하겠어요? 돈 안 주니까 하죠. 맞죠? 이것도 20년, 1920년대고요. 자, 요거는요, 이제 79년도에 12.12 사태 이후로 해서 장을 하게 됩니다. 자, 경제개발 5개년 계획 같은 경우 사실은 애초 출발한 거는 이승만 정부 후기 때도 나왔었고, 그거를 그대로 들어서 장면 정부 때도 이미 약간 얘기 나왔는데, 구체적으로 이제 그걸 시행했던 게 박정희 정부 때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300산업은 이승만 정부 때 맞고요. 따라서 정답은 5번 되겠습니다. 자, 11번 문제 가겠습니다. 역시나 아까 우리 얘기했던 내용 나오죠. 조만식 나오고요. 조선 상품이 더 좋아요 라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건 뭐예요? 물산장려운동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정답 몇 번? 5번으로 가면 되는 겁니다. 자, 노급을 폐지한 목적은요, 무엇이냐? 이 노급은요, 귀족들의 특권입니다. 수조권이 아니잖아. 수조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땅에서 나는 모든 것들 다 자기가 갈 수 있는 건데, 자, 노급을 폐지하고요. 요게 이제 680, 요게 먼저 단행됐던 것 같은데, 어쨌든. 그리고 관료전을 지급하는 거죠. 언제? 통일신라 때 신문학. 그래서 이 관료전의 내용은 즉 뭐예요? 수조권을 지급하는 거거든요. 그 땅에서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리라는 거잖아. 그래서 귀족들의 권한을 다운시켰다는 거죠. 자, 새마을 운동의 영향으로 뭐 경제 성장했다 70년대 얘기고요. 대동법 실시 왜 했습니까? 박람회 폐단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광해군 때. 자, 통일기마문의 역할은 개혁기구입니다. 넘어갑니다. 12번 문제 갑니다. 히다카는 징집을 받고 떠나면서 나에게 이런 얘기를 했다. 중약 블라블라 아시아 민족의 해방 좋은 말을 뭐 해서 그럼 볼게요. 얘 지금 징집받고 있고요. 창씨기 막 나오고 있고요. 일본식 을 강요하는 거지. 전쟁의 희생양이 됐다. 결국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아는 이제 제2차 대전. 그 속에서 뭐 태평양 전쟁이라든지. 어쨌든 1930년대 민족 말살 통치에 대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자, 그러면 관민공동회. 이건 이제 1896년으로 좀 한정 지을게요. 조선 태형령은 1912년에 관한 문서가 있죠. 1910년대 태형령이 있었기 때문에. 자, 한국 시민서사 암송. 그렇죠. 이때는 이걸 막 하죠. 나는 뭐 어디 한국의 시민이었지. 다 쓸데기 없는 건데 참. 한일관계. 결코 미래지향적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미래지향적이어야 되지만은 과거사에 대한 분명한 인식 그리고 그거에 대한 확실한 처리는 해야 된다. 과거가 없는 미래는 없습니다, 여러분. 알겠죠? 자, 영선사로 임명이 됐다라는 거는 이제 1880년대 대표적으로 이제 김윤식과 같은 사람들. 주로 온건계화 세력들이었습니다. 자, 온경래에 난 진압은 1811년이었고요. 자, 넘어서 13번 문제 갑니다. 자, 군사조직 문제예요. 자, 항상 우리 사업에 관여하는 노무현 김원봉을 가해 부사령관으로 임명한다라는 거고요. 조선 의용들을 우리 가해 편입시킨다. 김원봉이라는 자가 원점에 의열단 편성했었고요. 1919년에. 이후에 1938년에 그 사이에는 황푸 군관학교에 들어가가지고 더 군사적인 훈련도 하고 그래서 38년도에 조선 의용대를 만듭니다. 하지만 이게 이제 세력을 짜갈라서 조선 의용군을 이제 얘네는 북쪽으로 가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조선 독립동맹의 하나의 또 뿌리가 되게 되고 남은 세력들을 갖다가 한국 광복군에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이 가 같은 경우는 뭐냐면요. 한국 광복군에 대한 설명이에요. 충칭을 만들었고 수장은 지청천이었죠. OSS 연합훈련, 인도 미얀마 전선에 이제 영국 관계 이제 들어갔다는 그런 내용들. 그래서 정답 몇 번으로 갑니까? 이렇게 4번으로 가는 거죠. 자, 윤관의 권유로 편성된 거는 별무반이고요. 이거는 이제 고구려에 대한 설명. 고종의 복위를 목표로 한 거는 이제 복벽주의라고 해서 임병찬이라고 하는 자가 이끌었던 단체가 하나 있습니다. 이 당시에 대한 독립의군부라는 단체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담을 하나 더 알자면 대한광복회라는 단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 단체를 좀 기억에 넣을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자, 자유시 참변으로 큰 타격.
자, 20년대 청산리 대첩 이후에 이제 만주를 일본이 계속 공격을 들어오다 보니까 독립군들이 하나로 연합을 해서 이제 위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제 대한 독립 뭐 연구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바꿔가지고 밀산에 집결을 해서 자유시로 이동을 하죠. 근데 러시아의 적군이 이제 공격을 하면서 자유시 참변으로 큰 타격을 입고 다시 만주로 들어와서 세 개로 뭐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로 편성이 되고요. 이게 나중에 이제 북만주, 남만주에서 또 국민의회와 잠깐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왜? 국민의회 혁신부로 이렇게 나누게 되고요. 그런 일련의 과정, 삼부 통합운동의 과정이 있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14번 문제 가겠습니다. 이거 뭐죠? 독립운동 외칩니다. 조선 독립운세 외치고요. 이거는 사실은 누가 봐도 이제 뭐 알 수 있죠, 사실은. 네. 조선 독립 만세에서 외치고 자, 언제? 순종의 국장 당일입니다. 그래서 1926년 60만세 운동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3.1 운동 아닙니다, 여러분. 그럼 이 60만세 운동 계기로 해서 사실 뭐 정우의 선언도 나오고 신간회도 결성되고 그래서 정답은 2번으로 가는 거고요. 신간회의 지원을 받았다라고 하면 우리 아까 얘기했던 그 광주 학생 항일 운동 29년 얘기했고요. 자, 일본의 황무지 기한권 요구 철회시켰던 게 보완회라는 단체였고 1904년이었고요. 뭐 이건 단체 너무 많아서 패스. 요건 이제 밀립대학 설립운동. 이상재라는 사람이 그 경성제국대학에 대응해서 이제 우리도 우리 민족만의 대학을 만들어서 저들의 잘못된 그 식민 뭐 교육 그런 거에 대항하자라는 명목으로 만들게 된 그런 단체입니다. 네, 다음 15번 문제 가보도록 할게요. 네, 보겠습니다. 자, 모스크바에서 열린 이 회의라고, 뭐나? 네, 모스크바에서 열린 이 회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게, 이게 모스크바 삼국 외상회의를 얘기하는구나. 1945년 12월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나오는 게 신탁 통치, 뭐 미군 즉시 독립 주장했다, 뭐 이런 식으로 요거 좀 오버였대요. 결국은 지금 요거에 대해 묻는 거예요. 이 회의가 뭐냐? 결국은 어쨌든 우리가 아는 이제 이후 미소공동위원회로 연결되는 부분이긴 해요. 어쨌든 선지 갈게요. 상대 등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했다라는 거. 상대 등은요, 신라 맞지? 신라. 상자평, 상대 등. 네, 그렇죠. 신라에서 있었던 거고요. 상대등이라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수상이죠, 수상. 그래서 이건 이제 화백회의에 대한 설명이고요. 자, 흥선대원군에 폐지된 거는 비변사라는 기구고, 창조파, 개조파의 대립은 뭐냐면요. 이제 국민대표회의라고 해서, 임시정부에서 뭐 창조파, 개조파, 현상유지파에서 나뉘어가지고 임시정부의 존속에 대해서 왜냐하면 당시 뭐 연통제나 교통국이 일제에 발각되면서 약간 그런 것들이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자, 정답은 어쨌든 5번인데요. 자, 군사정변 이후 군종을 주도했다? 이거는 뭐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뭐. 어쨌든 정답 5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6번 문제 갑니다. 자, 한성순보를 발간한 기관 한성순보는 1883년에 발간되었고요. 방문국입니다. 그 다음에요. 하나 더. 1893년 교조신원운동이 일어난 것이 삼례집회랑 보은집회 두 군데 있었죠. 보은. 그럼 우린 요거네. 박은식이라는 사람. 한국통사 얘기 나오겠다 그러면은 맞지? 정답은 1번이죠. 또는 뭐 조선 독립운동 지열사, 다른 말로 뭐 한국 독립운동 지열사라고 하는데요. 그 책도 작성하시기도 했습니다. 자, 이토 히로부미 처단한 사람 누구예요? 다 알죠? 안중근. 자, 조선 책령을 국내에 소개한 인물은 김홍집이에요. 2차 수인사 갔을 때. 중국 청나라 외교관이었던 황준셴이라는 사람이 김홍집에게 이 책을 소개했었죠. 자, 대한광복회 총사령을 역임한 인물이라고 하면은 박상진이라고 하고요. 여기 이제 부사령이 김좌진이었습니다. 자, 김구와 함께 남북 협상을 추진한 인물 김규식이라는 인물입니다. 이후 이제 뭐 좌우 합작 운동할 때 나왔던 여운형 김규식이 되고 김규식이고요. 자, 17번 문제 가겠습니다. 이 전쟁 무슨 전쟁일까요?
자, 봅니다. 흥남철수 작전. 죄송해요. 지금 코어 좀 막혀서. 그럼 결국 이거 6.25 전쟁에 대한 설명이죠? 전화 몇 번으로 갈까요? 이 전쟁 중에 있었던 사진입니다. 네, 정답은 4번 되겠죠. 자, 아관 파천은 1896년, 3.1운동 1919, 자, 강화도 절간 76년, 반민족 행위 처벌법은요, 이제, 반민특위라고 해서, 막 재헌 국회가 수립되고 정부가 수립되자마자 등장했던 거예요. 그래서 반민특위랑 이제 농지개혁법. 대표적으로 이승만 정부 때 있었던 일이죠, 이게 둘 다. 자, 18번 문제. 별표. 앞으로 헌정사 문제 꼭 한 문제씩 등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우리는 주의 깊게 봐야 되겠다는 얘기죠. 자,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토론 없이 무기명 투표고요. 대통령은 긴급조치권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우선 통일주체 국민회의가 나왔으면 여러분들은 두 갈래로 생각하셔야 되는 게 이게 박정희 정부 때인가 전두환 정부 때인가라는 거 우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만약 대통령의 긴급조치권이라는 게 나왔다면은 이거는 무조건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그랬을 때 정답 몇 번으로 가요? 3번이에요. 유신체제 성립. 알겠지? 자, 3당 합당은 이제 김종필이라든지 뭐 YS, 김영삼이라든지 노태 뭐 고 일당 해가지고 이제 3당 합당. 그래서 여야에 좀 약간 섞이는 듯한 모습들. 풍당 정치 너무 오래됐고요. 북학파의 실학사상이라고 한다면은 뭐 여러분들이 알죠. 다들 이제 박지원, 연안 박지원이라든지 기타 등등. 자, 저합작위원회 여운형, 김규식 해가지고 저합작 운동 했었다. 46년도 7월부터 쭉 했었다라는 거. 자, 19번 문제 이 선언이 뭡니까? 볼게요. 여야 합의하에 조속히 대통령 직선제 개헌. 87년도 얘기구나. 그래서 대통령 선거에서 88년 2월 평화적 정부양 실현토록 해야 되겠다. 이게 이제 결국 노태우 대통령이 당선되는 일이었고요. 대통령 후보와 당일 공직에 사퇴할 것을 했지만은 결국은 어쨌든 됐죠. 그럼 이거 왜 하게 되는데? 결국은 6월 민주항쟁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아는 요거 결국은 6.29 민주화 선언이 등장하게 된 거죠. 자, 금융실명제는 김영삼 정부 때고요.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은 91년 노태우 정부 때입니다. 요거 역시는 이제 YS 김영삼 정부 때고 한미 FTA 체결 이런 선지가 좀 갑자기 나왔어요. 그 저도 좀 약간 당황스러웠어요, 갑자기. 보통 한미 FTA까지는 잘 안 물을 텐데 싶었거든요. 요거는요, 이제 뭐 MB 정부 때부터 쭉 이어져 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20번. 이 대통령. 결국은 힌트는 뭡니까? 이거죠. 국제통화기금 조기 상환. 그러면은 김대중 대통령이고요. 보통 그럼 이제 뭐 우리가 아는 2000년 6.15 나오겠지, 보통은. 그렇지. 그래서 정답은 5번 이렇게 가시는 거고요. 자, 균열법은 영조. 척합의는 1871년 이후로 나왔다라는 거. 63 시인은요, 64년도에 있었던 시인데요. 이 한일 기본조약, 뭐 한일 청구권 협정이라고도 하는데, 요거에 대한 어쨌든 뭐 반발이죠. 어떻게 지금 한일 국교 정상화를 하냐, 역사적 문제 해결되지 않냐라는 것을 출발합니다. 자, 3.15 부정선거 자행했던 건 이승만이었고요. 그 결과 4.19 혁명 일어났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한국사 해설을 모두 마쳤고요. 제가 목소리 좀 많이 안 좋아졌죠.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이제 세계사 해설을 찍어야 되는데 잘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한국사 문제 그렇게 어렵지 않았고요. 사실은 뒤에 헌정사 파트라든지 여러분들 현대사만. 그래서 제 계획은 10시간 단기 특강은 이제 전범위를 해드릴 거고 5시간 단기 특강으로 근현대사만 할까 생각해요. 전근대사 5문제 못 맞추더라도요. 2점, 3점 섞였다 하더라도 맥시멈 12점이에요. 2등급은 나오잖아. 걔네 답을 해도. 그래서 근현대사만 빡세게 한번 하자. 15문제를 맞추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는 그러면은 언제? 네, 다음에 단기 특강에서 우리 수능 한국사 개념 완성 강의도 10강으로 마무리할 거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우리는 다음에 본 강의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는 나중에 만날게요. 안녕.